주요 현안 사업인 동서고속철도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 사업과 포항 동해간 동해중부선 철도 전철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됐고 제천 영월고속도로는 제외됐습니다. 오는 3월 도내 첫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강릉에 개원하지만 계약 기간 3년 후 사업 추진 등이 불투명합니다. 태백시가 여자교도소 등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준비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 북부 설악권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지지부진합니다. 환경부의 잇따른 제동 때문이라며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가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시내 곳곳에 환경부를 규탄하고 대규모 결의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환경부에서 동서고속철도 노선의 설악산 국립공원 통과를 문제 삼아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미실령 터널 지하 밑으로 철도 노선을 통과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생태계 피해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사회단체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환경부를 규탄하고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 된 지도 2년 반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산 터널 지하는 되고 우리 국립공원 설악산은 안 된다는 이상한 작대에 의해서 우리 속초 시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2015년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양양 오색 케이블카 사업도 환경부와 악연이 깊습니다. 적폐 사업으로 몰려 환경 영향 평가가 중단된 가운데 앞으로 나올 소송 결과가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천연 기념물인 산양을 원고로 제기한 소송이 원고 자격 미달로 기각됐지만 환경단체가 환경부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긴다면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행정 절차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설악권 현안 사업들이 올 한 해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포항 동해간 동해중부선 단선 전철화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개통된 서울 춘천 고속도로. 하루 2만 6천 대였던 교통량이 2017년에는 5만 4천 대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갓길을 가변차로로 개선했지만 포화 상태인 교통량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국도 46호선인 경춘국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제성이 낮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골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제2경춘국도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강원 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에서 춘천시까지 33km 구간으로 9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사업의 착공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냐 하는 겁니다. 정부는 전국의 23개 예타 면제 사업을 2029년까지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강원도는 통상적인 국도 건설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착공을 목표로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선 결정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사업 초기 구상 때부터 춘천과 가평이 서로 다른 노선을 주장해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거는 국토부가 설계를 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노선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북 포항 동해시 구간을 전철화해 동해선 전 구간을 고속 운행하는 179km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도 예타 없이 추진됩니다. 완공될 경우 부산 강릉을 환승 없이 오갈 수 있어 영남권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도내 첫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시범 운영된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강원도교육청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대상을 공모했습니다. 이에 앞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까지 열었지만 실제로 신청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서명과 현장 실사를 거쳐 이 사립유치원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립유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영역을 줄여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법인으로 가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되려면 먼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개인 재산권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산 집행과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 교육 당국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감사가 실시됩니다. 또 계약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사업 재약정 등의 사후 대책도 불투명해 사립유치원들이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이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계속 이어지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존속이 될지 그거는 또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교직원 수당 등의 처우와 운영비 지원 혜택도 실제로는 국공립 유치원과 동일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태백시의 교정시설 유치는 민선 7기 류태호 시장의 최대 공약입니다. 여성교도소나 민영소년원, 노인전용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태백시의 교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 여론을 공론화하고 정부의 시민들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공론화하고 또 서명을 한 10,000명 이상 받아서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에서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고 태백의 교정시설을 하지 않겠나. 교정시설 유치는 민선 7기 시장인 류태호 시장의 최대 공약입니다. 1,000여 명 수용 규모의 시설을 유치하면 관리 인원만 400명에 달해 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전략에서 출발했습니다. 공공기관이 하나 들어와서 그 가족들 또 실제 그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수용자들까지 합치면 지역에 상당히 큰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생기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교도소 유치를 내걸었지만 실제 교정시설에 수감된 남녀 비율은 남성은 93%인데 반해 여성은 7%뿐이고 법무부에서도 경기도 화성 쪽으로 여성 교도소 신축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교정시설 유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민영소년원법이 의결됐기 때문에 민영소년원 운영을 위탁 체결하거나 만 65세 이상 노령층의 범죄 증가에 따른 노인 전용 교도소 유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백시는 최적정 예상 부지를 사전에 제시하고 법무부의 교정시설 확충 계획을 면밀히 파악해 유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역에서는 겨울철에도 각종 문화 행사들이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을 전후해 문화 행사들이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보도에 배연환 기자입니다. 공평장으로 향하는 장돌뱅이 허생원과 수다스런 조선달, 그리고 패기 넘치는 젊은 동이가 하얀 메밀꽃밭을 배경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동서양 악기가 어우러진 생생한 연주는 공연에 멋을 더합니다. 동계올림픽 당시 마당극 형식으로 선보인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올림픽 개최 1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삼척을 시작으로
정선과 태백에서 무료 공연됩니다. 생동감과 이제 현장감을 또 이렇게 좀 살려주기 위해서 모든 배경음악은 라이브로 연주가 됩니다. 6명의 연주자가 또 이렇게 감동 있는 이렇게 선율로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고요. 뮤지컬은 4월까지 강릉과 속초에서도 공연됩니다. 또 강릉 아트센터에서는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사진전,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인기가수 콘서트가 마련되는 등 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 행사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한지의 질감과 빛깔이 고스란히 전통 가구에 담겨 있습니다. 유정순 한지 공예 작가가 지난 22일부터 강릉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에선 우리의 종이, 한지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릉 예술창작인촌에서는 입주 작가들이 다양한 공예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광하러 왔는데 인근에 있어서 와봤는데요. 아주 직접 만드신 거 보니까 아기자기하고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문화가 있는 날인 내일 국공립 문화휴양시설과 영화관 등지에서 입장료가 감면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교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태백 미래학교가 3월 1일자로 공립학교로 전환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태백 미래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을 위한 도의회 심의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3월 1일 개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태백 미래학교 공립 전환을 공식 발표하고 사립학교 폐교와 공립학교 전환 등의 절차를 거쳤고 다음 달에 공립 전환을 위한 안건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연탄 가격이 인상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강릉시의회가 연탄 가격 철회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연탄 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오는 2020년까지 지속적인 연탄 가격 인상 계획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연탄 쿠폰 제도의 개혁과 함께 가정과 영업용 연탄 가격 이원제 실시, 에너지 빈곤층 맞춤형 복지 정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가 상여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투쟁위는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1차 회의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여를 들고 행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다음 달 6일 정선에서 출발해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9일 강릉과 평창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강원영동 새해 첫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강릉방송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권오순 위원장 등 시청자위원들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미세먼지 등 서민 건강에 대한 취재와 프로그램 제작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중옥 대표이사는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새해에도 공정한 지역방송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